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딸기 이거 몸 죄송해요. 네네. 죄송해요.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꼭 한 명의 말리는 시누이들이 있어요. 야, 이거 모범 택시야. 절대 타지 마. 모범 택시 타면은 인생이 무너지는 줄. 모범 택시 탄다고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집에 가겠다는데 왜? 간다잖아. 왜 말리냐고. 울지 않아요. 모범 울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시누이들아, 잘 들어. Mind your own busines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목요일 22시 47분이고요. 제가 평일에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서울 개인 택시, 모범 택시를 운행하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폰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죠. 첫 번째 폰, 카카오 택시 기사용. 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다 택시도 켜줍니다. 콜을 수신합니다.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제 목표 어디냐 하면 한남오고를 지나서 종로. 어제 같은 경우는 강남을 지나다가 논현역 인근에서 독바위역 가는 콜을 받았어요. 요금이 꽤 많이 나왔다. 그런 거 한 20-30km짜리 하나 걸려주면은 참 좋은데 이게 뭐 제 말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이 경기도 하남시 미사역에서 한남오거리를 찍었더니 21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는 미사 종합운동장 앞이고요. 보통은 모범 택시들은 여기서는 콜이 나올 수가 없겠죠. 과연 오늘 몇 명을 태울지. 보통 한 10만원 목표로 잡아요. 가끔 이제 예약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시간대가 있는데 새벽 늦게 예약 손님이 찾아주시면은 뭐 매출이 조금 뛰는 거고, 보통은 새벽에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장거리 손님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하고 개인 택시 생업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택시의 감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는 합니다. 미사가 살기 좋은 점은 아무래도 88 올림픽 고속도로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요. 밤에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면 불과 20여 분이면 한남오거리까지 갈 수가 있죠. 금방 나가요. 신호도 없고. 그리고 이제 중형 택시 같은 경우는 작전이 있는데 모범 택시들은 사실은 작전이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태워야 됩니다. 빨리 손님이 있는 곳으로 빨리빨리 이동을 하고. 오늘 조금 늦었는데 보통은 한 11시 정도에는 명동에 있으면 100% 콜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늦어서 한 11시 한 20분 정도에 종로에 들어가서 카카오 콜이 떨어지면 카카오 콜을 받는 거고, 우버가 먼저 떨어지면 우버를 받는 건데, 우버 콜의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너무 먼 거리의 콜들을 주기 때문에 항상 픽업 거리를 보고 잡습니다. 기본 5km 이상 되는 거리들을 상당히 많이 줘요. 좀 별로죠. 이태규 교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자리 잡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할 때 이렇게 교통정보방, 제가 만든 이영민의 개인 택시 서울 수도권 교통정보방 지금 600여 분 참여하고 계신데 어떤 정보가 올라오는지를 수시로 봐줘요. 현재는 명동 우버에 콜이 있다라고, 빈차들은 모범 택시밖에 없다라는 걸 보니까 종로는 이미 진즉 시작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한 30분 정도 더 서둘렀어야 돼. 조금 아쉽네요. 열심히 한번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영동에서 성수대교를 지나고 있으면서 이때부터 조금 안테나를 세웁니다. 교통방에 정보들이 올라와요. 일단 종로는 핫한 거 확인했고 강남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되겠죠. 신논현이 9시쯤 시작됐으니까 아마도 강남도 조금 핫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갑니다. 여기서는 사실 성수대교로해서 압구정 로데오로 피텀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동호대교 넘어서 강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한남대교에서 강남대로 본선을 치고 신사역, 신논현, 강남역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한남오거리를 지나서 종로로 들어가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요. 사람마다 조금 모범 택시에 대한 어떤 이런 방법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요 지점에서부터 동호대교, 한남대교에서부터 조금 거드미를 태우면서 들어가게 돼요. 얼추 지금 집에서 나온 지 대략 한 20분 정도가 지났고요. 콜이 떨어졌네요. 용산에서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용산구니 사실은 한남
동일 거예요. 용산까지만 봤어요. 목적지는 무슨 오피스텔이라고 떠서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장거리면은 장거리대로 좋고 장거리도 장거리대로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도 장거리가 낫죠. 근무 시간이 짧은데 단거리만 태우다가는 5만원도 못하고 끝나는 확률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장거리 한 20km나 30km짜리가 하나 타지면 좋겠다라는 건데 바람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형택시로서는 사실 이 시간에 한남동에서 콜이 떴어 그러면은 대개는 좀 장거리들도 있게 마련인데 모르겠습니다. 쏟아놓으면은 후동 들어가는 초입일 것 같고요. 지금 위치를 보니까 역시나 유엔빌리지 쪽이네. 한남대교만 넘어가면 금방 열심히 한남대교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버 껐고요. 그리고 이제 코를 수신하지 온다도 껐고요. 원래는 음악이 잔잔하게 틀어져 있는데 저작권 이슈로 음악은 못 틀었고요. 이제 한 500m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밤에는 야간에는 2, 3km 안에 콜이 잡혀도 금방 와요. 2분, 3분 안에 와요. 왜냐면 신호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저 하남에서 와가지고 신호 하나도 없었죠. 이게 바로 서울 영업의 굉장한 매력이다. 가내선도를 끼고 있다라는 거. 저기 계신 게 맞겠죠? 이랬나? 근데 일단 이렇게 손님하고 만나는 과정이 조금 쉽지만은 않은데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주차장 안으로 부르신 건지. 승객에게 연결 중입니다. 여보세요? 네, 저 내려갈게요. 여기 주차장이 맞나요?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니요. 거기 계세요. 거기로 네. 가라고 할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님들은 콜을 불러놓고 내려오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상수역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22,800원 나왔고요. 누르면은 자동으로 올라오죠. 입력되었습니다. 통행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사실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합정에 뭐가 지금 없을 거기 때문에. 합정이 없을 거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 택시들은 많아요 뭐가. 근데 모범 택시들은 합정이 좋은 스팟은 아니어서 종로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홍대가 콜이 없대요. 지금 통신원들이 올라왔는데 단톡방을 항상 보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홍대가 별 볼 일 없다는 거겠죠. 평일 홍대는 원래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빨리 짱구를 탁탁 굴려야 되는데 일단은 합정까지만 나가보고 종로 쪽으로 머리를 틀어야겠죠.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종로까지 대략 모범 택시들한테는 이 15분이 버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얼른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일반 택시들도 많아서 손님 태우기가 쉽지 않을 거. 그래도 손 들어서 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긴 해야 되겠죠. 등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손을 들었고 이거 아니야. 이거 다음부터 꼭 하는 거지. 살기 이거 죄송해요. 네네. 죄송해요.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꼭 한 명에 말리는 시누이들이 있어요. 야, 이거 모범 택시야. 절대 타지 마. 무슨 모범 택시 타면은 인생이 무너지는 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범 택시 탄다고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편하게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이라서. 말리는 시누이 얄밉죠. 항상 시누이들이 문제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집에 가겠다는데 왜 간다잖아. 왜 말리냐고. 세상의 모든 시누이들아 잘 들어. Mind your own business. 사실 여기서 어디 가냐고 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도 물론 있지만 한 명이 저렇게 완벽하게 시누이질을 해내면 안 됩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저렇게 정치질하는 그런 시누이들. 결혼도 안 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결혼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참 미스테리해요 인생은. 지금 홍대 입구역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글쎄요 연령층이 좀 젊어서 그런지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비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범 택시 승객들을 많이 태운 적이 없고 지금 보시면 킹난이들 너무너무 문제 있습니다. 도로를 점거한 킹난이들 목숨은 하나일진데 정말 안타까워요 저런 아이들 보면. 일단 홍대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제꼈다고 표현을 하는데
Check it out. 평일 애매한 합정을 받으면서 홍대, 신촌, 아영까지 죽고 이제 다시 시청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림이다 보니 이번에 좀 장거리를 뽑아야 되는데 치는 대로 하자는 결론이에요. 모범택시가 장거리를 골라낼 수도 없고 없을 뿐더러 쉽지 않아요. 예전같이 평일도 한 1시 반까지 종로가 피크타임이 되어주면 참 좋겠는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기대감은 떨어졌어요. 그만큼 지금 택시들은 굉장한 보릿고개를 겪고 있고 그것이 2025년 2월 대한민국 서울의 현 주소입니다. 아직 아연이에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습니다. 보면 지금 오토바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1차선에서 달리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오토바이들 1차선에서 저렇게 무모하게 달리는 거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시내들은 버스들도 워낙에 중앙 버스 차로를 많이들 들어오고 있고 오토바이가 시내에서 저렇게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거는 참 본인들에게 좋지 않죠. 남대문에서 용산 가는 온다콜이 떴는데 카카오티 안 받았어요. 카카오는 자동 결제 받았습니다.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네, 사실 뭔 차이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차이는 없어요. 그냥 카카오가 장거리일 걸 기대하고 받는 거죠. 서울역 인근에서 또 역시나 무슨 오피스텔 이름이 떠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딘지 몰라요. HSBC 빌딩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남대문 옆에 순화동에 있죠. 강남 굉장히 좋고요. 23시 49분이거든요. 강남 좋다라는 게 이제 올라왔네요. 두 번째 승객을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이따가 만나요. 네, 남대문에서 신당역 14,160원 나왔네요. 인터기요금이 입력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통행요금이 있다면 14,200원. 추가로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가 됐고요.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사실 좋으면은 좋았다고 말할 수가 있고 신라호텔에서 서초동이 떨어졌는데 리턴은 해야 됩니다. 장충동에서 떨어졌어요. 일단은 12시 인근에 강남 본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라호텔에서 서초동까지 나쁘지 않아요. 신라호텔은 여기 동대 입구역 바로 옆에 있죠. 여기는 약수역도 가깝기 때문에 나름 핫한 곳이에요. 서초동까지 대략 한 2만원 남짓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서초동 어디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서초가 워낙 커서 한번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 레미안 도착했고요. 서초동까지 요금은 24,400원 나왔네요. 오면서 쭉 상황을 지켜봤는데 빈차들이 많이 있어서 얼른 다시 역삼동 쪽으로 빨리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봐요. 다음 콜은 서초동에서 강남 가는 단거리 콜을 받았어요. 손님이 여기 어디 근처에 계실 것 같은데 운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초동에서 논현동까지 11,300원 나왔네요. 근데 지금 손님을 내려주자마자 콜을 잡았습니다. 언주역에서 압구정 가는 손님 벌써 5번째 승객이 되겠어요. 모범택시도 오늘은 길손님 없이 전부 다 콜로만 연결이 되네요. 강남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핫해주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남만 오래 버텨줘도 모범택시는 할만한데 3시간에 오늘 10만원 목표였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태우면은 얼추 한 8만원. 네, 논현동에서 압구정 통행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주세요. 나왔어요. 참 고민이 되네요. 거기서 있으면 어떻게 아저씨. 역삼으로 갑니다. 역삼도 여기서 10분이라 좀 애매해요. 압구정 로데오가 끝났고 역삼도 지금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뭐 그런다고 여기서 종로를 가는 건 또 좀 웃겨서 강남에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릉을 훑고 역삼을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네, 여기 학동사거리니까 계속 직진하면 선릉역이죠. 선릉역 넘어서 역삼을 훑고 퇴근해 보겠습니다. 2시간 반밖에 일을 아직 안 했어요. 누적 매출은 8만원이고요. 보기보다 강남에서 연결되는 게 정말 좋아요. 오늘은 길손님을 한 명도 못 태웠네요. 중간중간에 계속 콜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심 선릉에서 장거리 인천 송도 같은 10만원짜리 하나 떨어져 주기를, 또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택시는 또 재밌으니까요. 콜을 이제야 키네요.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간 택시들이 중간에 껌을 씹는 이유는 각성 효과 때문에
졸려서요, 졸려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참 이번 감기 독한 게 떨어졌다 싶으면은 목에 가래가 끓고 떨어졌다 싶으면은 목이 잠기고 막 그러네요. 정말 굉장히 독합니다, 이번 감기. 우리차를 끓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5명 태웠고 32km 오네요. 딱 8만원 했습니다. 일한 시간은 2시간 38분, 현재 시간은 1시 18분. 지금부터는 거의 운의 영역이죠. 내일은 말일이자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손님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교 분들 사이에서 여러분 캔디폰 들어보셨어요? 캔디폰? 울지 않아. 폰이 업무폰이랑 메인폰 두 대가 울지 않아요, 절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울지 않는 캔디폰. 울지 않습니다. 아까는 잘 울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폰이 울지를 않네요. 캔디폰으로 바뀌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손 들었는데 타실 것 같으려나? 아닌가봐요. 손은 들었는데 타시지 않는, 손은 들 때 타시지 않는 또 한 분이 손을 들었고요. 기승객. 이거 모범이네요. 죄송해요. 강남인데도 모범이 거절당하는 이 현실. 모범이 너무 비싸다면서. 너무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울지 않아요? 모범 울지 않아요? 이태교에서 배운 덕분에 자신있게 도로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극한의 효율충이라고 하는데, 모범 택시는 딱 엑기스만 딱 뽑아먹는 극한의 효율충이죠. 오늘은 조금 1시간 일찍 나왔으면 더 빛을 발했을 텐데, 이거 장거리다 할 만한 게 사실 없잖아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워요. 역삼에서 이 시간에는 신림동이라도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가야 되죠. 하지만 이미 강남역은 빈차 부대가 점령을 했고 현재 시간 1시 24분입니다. 쉽지 않아요. 역시나 역삼을 들어왔더니 빈차 천국이네. 여기서 전투력을 부린다고 하면은 신사역까지 갔다가 신사역에서 종로까지 치고 들어가는 방법도 물론 있긴 한데 좀 피곤하기도 하고요. 아침에 저 또 6시에 운동 가기 때문에 집에 가서 빨리 자야 됩니다. 자야지 아침에 운동을 또 갈 수 있는 이런 체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의 여정은 신사역까지 10만원을 채우고 싶었는데 좀 아쉬워요. 하나만 딱 더하면 10만원인데 하남이 떠주면 너무 좋겠지만 상일동이나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혹시 여러분의 폰도 캔디폰인가요? 참 야간에 일하면 장점은 온 세상이 고요하고 조용하잖아요. 그런 게 좀 차분함이 좋고, 단점은 남들 잘 때 일하는 게 단점이고, 저는 이제 운동 욕심도 있다 보니까 제가 수영을 무려 26년째 지금 하고 있고, 오리발도 잘하고 싶고 왼발도 잘하고 싶고 장거리도 잘하고 싶고, 제가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단거리거든요. 수영은 직진 운동이잖아요. 앞으로 가는 운동인데 몸이 크다 보면 들썩들썩 하겠죠. 아니 그럼 돌고래는 왜 그렇게 빨라? 돌고래는 물 안에서 살 수 있고 인간은 호흡을 참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영이 이렇게 있으면 직진 운동. 또 수영을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진 운동을 하는데 방해해요. 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몸이 수평뜨기가 돼야지 배처럼 이렇게 쭉 갈 텐데 몸이 이렇게 처져버리면 보통은 머리보다 이렇게 다리가 가라앉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다리를 끌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수면에서 저항이 걸리겠죠. 스트림라인을 유선형 자세를 수영 선수들 보면 이렇게 쫙 펴서 잡잖아요. 그걸 잘 해야지. 수영하는 중간에 머리 들고 이런 거 다 저항입니다. 수영이 즐거운 이유는 손님이 손을 들었는데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범 택시인데 일단 손을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근무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근무 결과 6명 태우고 96,300원, 3시간 집에서 나온 것까지 79km, 영업거리는 38km, 경기도 거주자들의 비애라고나 할까요? 아까 웃겼던 게 거기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참 입이 방정이 가나꾸라도 걸리면은 태운다고 말을 해놓고 막상 또 여기 남성역 쪽으로 오니까 너무 싫은 거 있죠. 또 집하고 반대 방향이어가지고 이 시간에 제 영혼의 단짝 한 명 있죠.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했냐? 안녕하세요. 많이 못했어요. 형이 많이 했겠지. 뭐 똑같지 뭐. 똑같이 35만원, 아니야. 35만원이냐 평일날인데 꽤. 29만원. 아직 2시도 안 됐는데 막상
하나 하면은 또 한 33만 하겠네요. 저는 지금 딱 3시간 11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딱 3시간 됐어. 근데 오늘은 연결이 잘 됐네. 그게 최고야. 영업거리는 38km밖에 안 되는데 연결이 잘 됐어. 그래도 거기만 뺏겼구만. 귀신이야. 누가 우리 택시나 아니랄까봐 귀신이야 귀신. 영업거리랑 시간 들으면 매출 딱 나와. 그래서 차 바뀌니까 좋아요. 아, 좋지. 이게 28만인데. 아우 새 거네. 그럼 택시 28만이면 이제 길들여져가지고 딱 좋을 때. 새 거야 새 거. 구독자님들 그러던데 저 차는 파키스탄에 팔려가서 100만 킬로 채울 예정 이러던데. 얼마 못 탔네. 한 80만 가야지. 생각보다 얼마 못 탔네 막 이러던데. 아 오케이. 알로는 못 이겨. 구독자들 어떻게 이겨. 지네 차는 그것도 안 됐으면서 개인 택시 70만 타면은 거의 다 질려서 그 차 폐차하려고 그럴걸? 아니 핀차들 많은데 또 막 신우이질 하는 거야 옆에서. 야 그거 모범이야 남자애가. 알아 우리 집 가까워서 얼마 차이 안 나. 타보내야 돼. 집이 가까워서 얼마 차이 안 난다고 얘기 나오는 거. 타보내. 여전히 신우이들 많았어. 말리는 신우이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야 조심히 가. 나도 네. 마지막 소리 배우고 가야지. 네네. 늘 레파토리는 비슷해요. 얼마 했냐, 그날 있었던 얘기, 싸웠다. 이제 우리가 법정 스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인생에 누구 때문이란 건 없어요. 누구 덕분이라는 건 있어. 남들이 시시비비가 붙는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관심이 없어요.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는 막 호기심이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 살기도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이 없어. 일단은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왜 싸울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창문을 안 내리면은 안 싸워도 되잖아.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라는 건 없어요. 거기서 내가 그냥 참고 넘기거나 그냥 그 상황을 피해서 잘 가면 비켜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싸우고자 하는 바이브를 비켜가면 현명하게 비켜갈 수 있었겠죠. 택시를 하면서 제가 배우는 거는 비켜감 이에요. 비켜가야지 사고가 안 나요. 오토바이 영업용 택시들 쿠팡차들이 엄청 오늘만 살 것처럼 들려붙는데 그걸 내가 다 상대해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손해? 나 손해. 근데 내가 비켜가고 적절히 거리를 유지시켜주고 이러면은 접촉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택시를 하면서 비켜가는 것의 배움, 철학 되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남들이 뭐 싸웠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비켜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객과의 무수한 다툼, 그 다음에 일반인 운전자하고의 시시비비 다 비켜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고 우리 엄마의 치맛바람이 너무 심해. 어릴 때부터 그런 주입식 교육, 경쟁을 배워온 아이들의 인성 과연 좋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 아이들이 비켜가고 양보해주고 이런 건 할까요? 저는 구독자님들 댓글을 다 봐요. 댓글은 다 못 달아드려도 일일이 다 읽는 편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심 잃었냐, 요즘 모범 택시 하는 거 왜 안 올라오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일은 계속 하고 있었고, 글쎄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제가 초심을 잃는 것 같나요? 여기서 핑계를 댄다고 한들 제가 아니면은 그만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제가 바뀌어야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택시로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저는 좀 다른 결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마저 내가 해야 되나 싶기도 하면서도, 그런 와중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드릴 수 있는 저만의 색깔, 저만의 얘기들 여러분들이 과연 좋아해 주실까 걱정도 되고, 분명 나는 나의 색깔이 있는데 이게 나에게 어울리는 옷일까 싶기도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도 많이 잠겼고, 그리고 근무 시간이 좀 길어서 제대로 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유튜브를 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유튜브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에요. 졸려. 들어가서 저는 3시간 남짓 자고 지금 2시 20분이거든요. 한 5시 20분에 일어나서 털레 수영장을 갑니다. 수영장을 다녀오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의 시작일 수도 있고 마무리일 수도 있어요. 항상 이 택시를 하고 나서는 거의 수영장은 이렇게 갔어요. 남들처럼 진짜 담은 6시간이라도 자고 가면은 정말 더 잘할 텐데 매번 이렇게 체력이 처져 있다 보니 더 기를 쓰고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페이스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이 안 씻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야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회사에 감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에도 감사,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구독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뭐 다른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크게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다른 유튜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 별거 없어요. 누군가가 음식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튜브를 보게 되더라고요. 나 이 사람 유튜브 왜 보고 있을까? 어떤 유튜브 재질은 육아 유튜브고요. 저 심지어 육아에 관심도 없는데, 어떤 유튜브는 해외 유튜버인데 자기 남편하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미국인 남편 밥 해주면서 애들하고 살고 뭐 이런 유튜브를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주절주절 떠들고 이런 거, 그런 걸 보면서 뭐랄까, 사실 이 콘텐츠도 별거 없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별거 없음이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약간의 미소를, 웃음을 머금게 할 수 있다면 이 저의 콘텐츠조차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에서도 알게 모르게 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범택시에 대한 컨텐츠는 제가 독보적이잖아요. 일반 택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모범택시의 얘기는 좀 새로울 것 같아서 당분간 허락하는 난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길 바라겠고요. 저도 이게 편집이 어떻게 나올지, 카메라 구도는 제대로 잡혔는지 모든 게 좀 궁금하긴 해요. 오늘 이제 벌써 하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략 3시간 좀 넘게, 3시간 30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잠겼어요. 얼른 가서 자야겠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그냥 푹 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운동 열심히 하죠. 어차피 주말에 또 미친 듯이 운동할 테니까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이영민의 개인 택시는 현대상사와 함께합니다. 개인 택시 거래, 미터기 거래, 배폐차 거래, 개인 택시의 모든 것 현대상사. 우리 현대상사는 20년의 믿음과 유저가 운영하는 탄탄한 곳으로서 지금껏 단 한 건의 사고도